네가 뭔데 재산을 받아?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시어머니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윤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10년이었다. 이 집에 시집와서 꼬박 10년을 살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아버지 약 챙기고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 밥상 차리고 명절마다 손이 터지도록 전을 부쳤다. 그런데 돌아온 건 저 한마디였다. 서진은 떨리는 손을 꾹 쥐었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며칠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오랜 투병 끝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서진은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손님 맞고 밥 짓고 시어머니 곁을 지켰다. 상주인 남편 김도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아니, 사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늘 그래왔다. 시아버지 김종구 어르신은 그나마 서진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다. 며느리 고생이 많아. 우리 집안에 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병간호도 기꺼이 했다. 새벽마다 병원 가서 기저귀 갈고 욕창 방지하려고 2시간마다 몸 뒤집어드리고 시어머니는 냄새난다며 병실에 얼굴도 안 비쳤으면서 서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이제 장례도 끝났으니 좀 쉴 수 있겠지. 시아버지도 하늘에서 편히 쉬실 거고 나도 이제 좀 숨 돌리자. 그렇게 생각했던 게 불과 이틀 전이었다.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남편 도연, 시누이 도희, 그리고 서진. 시어머니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유산 정리할 거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 서진은 당연히 자신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거라 생각했다. 10년 동안 이 집안 살림 도맡아 했으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파트는 시어머니 명의로, 예금 3억은 시누이 도희에게, 남편 도연에게는 상가 건물 하나. 서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단 한 줄도.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네가 왜 여기 끼어? 네가 무슨 김씨 집안 사람이야? 서진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 저 10년 동안 이 집안 며느리로. 며느리가 뭐 대단한 거라고. 밥하고 청소한 거? 그거 네 할 일 한 거지. 무슨 공이야? 시누이 도희가 옆에서 킥킥 웃었다. 언니, 솔직히 언니가 뭘 했어? 오빠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서진은 도희를 바라봤다. 이 여자는 명절 때마다 손톱만큼도 도움 안 되면서 밥 먹고 갈 때는 반찬 싸달라고 했다. 시아버지 병원비 한 푼 안 보태고 문병도 제대로 안 왔으면서 그런 사람이 3억을 받는다고? 서진이 남편을 바라봤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여보, 당신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니까. 어머니 뜻을 따르는 게.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다. 밤새 시아버지 병간호하고 새벽에 들어오면 수고했어라고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버리고 있었다. 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 도연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서진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자신이 원한 건 뭐였을까? 돈? 아니었다. 물론 10년 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 어느 정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하지만 진짜 원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냥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서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 집안이 유지됐어. 이 한마디면 됐다. 재산 같은 건 필요 없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네가 뭔데였다. 1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됐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남이었는지도 모른다. 시어머니 눈에는 자신이 그냥 아들 집에 들어온 무급 가정부였던 거다. 서진은 며칠 뒤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해보자는 생각이었다.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서진을 힐끗 보더니 리모컨으로 볼륨을 높였다. 서진은 그래도 용기를 냈다. 어머니, 저도 이 집안 식구잖아요. 10년 동안 아버님 병간호하고 집안일하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드라마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네가 한 거 내가 시킨 거잖아.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요? 저도 직장 그만두고 이 집안에 전부를 바쳤는데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차가운 눈이었다. 바쳤다고? 웃기지 마. 네가 뭘 바쳐?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뭘 바라는 거야? 서진은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았다. 할 말이 있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새벽마다 병원에서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던 모습, 명절마다 손이 갈라지도록 전을 붙이던 모습, 시어머니 생신마다 정성 들여 상을 차리던 모습,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어머니, 저는 그냥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가족? 며느리가 무슨 가족이야. 다 남이지, 남. 네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닌데 무슨 가족이야. 우리 도연이가 정신 차리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게 며느리야. 바꿀 수 있는 게 며느리. 그 말이 서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은 이 집에서 교체 가능한 부품에 불과했던 거다. 10년의 세월이 아무 의미 없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나도 이 집안 가족 아니야? 도연은 맥주를 마시다 말고 한숨을 쉬었다. 서진아, 어머니가 좀 말이 심하신 건 알아. 근데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셔서 힘드신 거잖아. 좀 참아. 참아? 나도 10년 동안 참았어. 그런데 나는 가족도 아니래. 도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야, 왜 자꾸 그래? 어머니가 흥분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지. 진심이겠어?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그럼 당신은 내 편 안 들어줄 거야? 도연은 대답 대신 TV 채널을 돌렸다. 그게 대답이었다. 서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원한 건 재산이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가족이라는 인정. 하지만 이 집에서 그걸 얻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또다시 가족을 불러 모았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시어머니 옆에 양복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법무사라고 했다. 오늘 재산 정리 서류에 도장 받으려고 불렀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 법무사가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다. 시어머니 명의로 넘어가는 아파트, 시누이 도희 명의로 넘어가는 예금, 남편 도연에게 넘어가는 상가. 예상대로였다. 그런데 마지막 서류에서 서진은 눈이 커졌다. 이건 뭐예요? 법무사가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서진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혼이요? 갑자기 무슨...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네 시아버지 유언이다. 유산은 피부치한테만 가야 한다고. 며느리한테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하셨어.
서진은 믿을 수 없었다. 시아버지는 자신에게 늘 따뜻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셨을 리가.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다. 네가 아버지 뭘 알아? 아버지는 항상 그랬어. 피부치가 아니면 결국 남이라고. 도연아, 너도 사인해. 서진이 남편을 바라봤다.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보, 설마 당신도.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진아, 미안해.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니까.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0년 함께한 남편이 방금 자신에게 이혼하자고 한 거다.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신우이 도희가 낄낄거렸다. 언니도 좋은 거 아냐? 어차피 이 집에서 구박만 받았잖아. 나가서 새 인생 살아. 서진은 도희를 노려봤다. 이 여자는 자신이 쫓겨나는 게 그렇게 즐거운가? 도희 씨, 당신은 10년 동안 이 집안에 뭘 했는데 3억을 받아? 도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 언니가 나한테 지금. 시어머니가 탁자를 쳤다. 닥쳐. 네가 우리 도희한테 뭐라 그래? 도희는 내 딸이야. 내 피부치라고. 니는 뭔데? 니는 뭔데? 또 그 말이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나왔다. 어머니, 1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병간호, 집안일, 명절 손님 맞이, 전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돌아오는 건 네가 뭔데라는 말 한마디네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니까 뭐, 네 팔자련이 하고 살았어야지.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다.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여보, 마지막으로 묻는다. 나한테 진짜 이혼하자는 거야? 도연이 작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서진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펜을 들어 이혼 합의서에 사인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썼다. 됐습니다. 이제 전 남이니까요. 서진은 돌아서서 현관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챙길 거 있으면 챙겨. 단, 이 집에서 산 건 하나도 못 가져가. 다 우리 도연이 돈으로 산 거니까.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손에 든 건 자신의 핸드폰과 지갑뿐이었다. 10년 세월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문을 닫는 순간 서진은 중얼거렸다. 3년만 기다려요.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서진이 그 집을 나온 건 한겨울이었다. 손에 든 건 핸드폰과 지갑뿐. 통장 잔고는 47만 원이 전부였다. 10년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고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했다. 서진은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오빠는 미국에 살았다. 연락해봤자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말밖에 안 나올 게 뻔했다. 결국 서진은 그날 밤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흘렀다. 10년이었다. 청춘을 바쳤다. 28배 시집가서 38이 됐다. 직장도 그만두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오직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만 살았다. 그런데 돌아온 건 네가 뭔데라는 말 한마디.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가장 먼저 고시원을 구했다.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 원짜리 방. 창문도 없는 2평짜리 공간이었다. 들어가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았다. 일단 잘 곳이 생겼다는 게 중요했다. 짐이라곤 편의점에서 산 칫솔과 수건이 전부였다.
그날부터 서진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10년 동안 경력 단절이었다.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면접을 봐도 경력이 너무 오래 비어 있네요 라는 말만 들었다. 서진은 낮에는 이력서를 돌리고 저녁에는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 시급 9,860원. 하루 6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150만 원 남짓이었다. 고시원 월세와 밥값을 빼면 남는 게 없었다. 서빙 일은 고됐다. 손님들한테 반말 듣는 건 기본이었고 사장은 툭하면 소리를 질렀다. 야, 빨리빨리 안 움직여. 손님 기다리잖아. 서진은 속으로 사겼다. 시어머니한테 10년 동안 듣던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어느 날 밤 식당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서진의 발이 멈춘 건 작은 분식집 앞에서였다. 임대문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서진은 한참을 그 가게를 바라봤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 낡았지만 위치는 나쁘지 않았다. 주변에 학원가가 있어서 학생들 유동인구가 많아 보였다. 서진은 혼잣말을 했다. 내가 저런 가게를 할 수 있을까? 웃기는 생각이었다. 지금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데 무슨 가게. 하지만 이상하게 그 가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서진은 큰 결심을 했다. 미국에 있는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야. 부탁이 있어. 오빠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뭔데? 서진은 자존심을 꺾고 말했다. 나 돈 좀 빌려줘. 1,000만 원만. 꼭 갚을게. 오빠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야, 네가 이혼했다는 건 들었어. 근데 1,000만 원이 작은 돈이냐? 네가 뭘로 갚아? 서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사업할 거야. 작은 분식집. 제발 오빠,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오빠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알았어. 대신 1년 안에 갚아. 못 갚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서진은 연신 고맙다고 했다. 1,000만 원이 생겼다. 하지만 가게를 차리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보증금, 인테리어, 주방기구, 재료비. 최소 3,000만 원은 필요했다.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식당 아르바이트 끝나고 새벽에 편의점 알바를 뛰었다. 잠은 하루 4시간도 못 잤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버텼다. 6개월 동안 악착같이 모아서 추가로 800만 원을 만들었다. 거기에 정부 소상공인 대출 1,500만 원을 받았다. 드디어 가게를 열 수 있는 돈이 모였다. 서진은 그 분식집을 계약했다. 낡은 인테리어는 직접 페인트를 칠했다. 주방 기구는 중고로 구했다. 메뉴는 단출하게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 서진이 시댁에서 10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전부 쏟아부었다. 가게 이름은 서진이네 분식이라고 지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걸고 살겠다는 의미였다. 개업 첫날 손님은 3명이었다. 둘째 날은 5명. 셋째 날도 비슷했다. 한산했다.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다.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를 빼먹지 않았고 반찬도 푸짐하게 담아줬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원 끝나고 오는 학생들, 퇴근길 직장인들.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라는 말이 입소문을 탔다. 2달 뒤에는 점심시간마다 줄이 섰다. 서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행복했다. 내 손으로 번 돈이었다. 누구 눈치 안 봐도 되는 돈이었다. 6개월 뒤 서진은 오빠한테 빌린 1,000만 원을 전액 갚았다. 오빠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야, 진짜 갚네? 대단하다.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 고마워. 그 돈이 내 인생 바꿔놨어.
1년이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월 매출 2천만 원, 순이익 600만 원.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창문이 있는 방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들어왔다. 서진은 그 햇살을 보며 매일 아침 다짐했다. 더 열심히 하자. 더 성장하자. 2년이 지났다. 서진이네 분식은 동네에서 가장 잘 되는 가게가 됐다. 점심시간에는 항상 줄이 섰고 저녁에는 학생들로 북적였다. 서진은 직원을 2명 고용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진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분식집 옆 가게가 비었다는 소식을 들은 서진은 바로 계약에 들어갔다. 기존 10평짜리 가게를 25평으로 확장한 것이다. 좌석도 늘리고 메뉴도 다양화했다. 떡볶이와 순대에 더해 라면, 우동, 돈가스까지 추가했다. 이른바 분식 종합 세트 콘셉트였다. 확장 후 매출은 2배로 뛰었다. 월 매출 4천만 원을 넘겼다. 서진은 그 돈으로 정부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도 남았다. 통장에 여유 자금이 쌓이기 시작했다. 원룸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다. 비록 1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서진의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집이었다. 계약서에 자기 이름을 쓰는 순간 눈물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사장님, 저희 회사에서 서진이네 분식을 프랜차이즈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미팅 한번 하시죠. 서진은 처음에 망설였다. 프랜차이즈라니, 나 같은 사람이? 하지만 호기심에 미팅에 나갔다.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가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요즘 소비자들이 가성비 좋은 분식집을 찾고 있어요. 서진이네는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사장님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혼 후 맨손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여성 사업가. 이게 브랜드가 됩니다. 서진은 고민 끝에 결심했다. 해보자. 더 이상 작게 살지 말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섰다. 물론 쉽지 않았다. 가맹점주 교육, 물류 시스템 구축, 품질 관리. 배워야 할 게 산더미였다. 서진은 밤새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선배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3년 차가 됐을 때 서진이네 분식은 전국에 15개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로 성장해 있었다. 서진은 더 이상 주방에서 떡볶이를 볶지 않았다. 대신 본사 사무실에서 사업을 총괄했다. 연 매출 30억 원, 순이익 5억 원. 서진의 개인 자산은 10억 원을 넘어섰다. 어느 날 서진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보여주세요. 중개사가 물었다. 어떤 조건으로 찾으세요? 서진이 대답했다. 전세 말고 매매요.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거요. 중개사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서진은 속으로 웃었다. 3년 전만 해도 찜질방에서 잤는데 이제는 강남 오피스텔을 현금으로 사겠다고 하고 있다. 세상이 달라졌다. 서진은 2억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건 내 힘으로 번 돈이야. 누구한테 빌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야. 오롯이 나의 노력으로 만든 결과물이야. 입주하는 날 서진은 텅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이 보였다. 서진은 혼잣말을 했다. 윤서진 대단해. 진짜 해냈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진이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아, 나야. 도연이. 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전 남편이었다.
3년 만에 듣는 목소리.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서진은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기가 죽어 있었다. 서진아, 부탁이 있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부탁? 3년 전에 나한테 이혼 서류 내밀 때는 부탁할 게 없더니. 도연이 한숨을 쉬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시어머니가 쓰러졌다고? 서진은 순간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3년 전 자신을 쫓아낸 그 여자.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쓰러졌다니. 서진은 담담하게 물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아, 우리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망했어. 상가도 날리고 집도 경매 넘어갈 판이야. 어머니 병원비도 없어. 제발 도와줘. 서진은 전화기를 든 채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물이 햇살에 반짝였다. 3년 전 빈손으로 쫓겨나던 그날이 떠올랐다. 3년만 기다려요.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그때 내뱉은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서진이 입을 열었다. 내가 왜 도와줘야 하지? 3년 전에 당신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진은 결국 도연을 만나기로 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냥 궁금했다. 그 잘난 김씨 집안이 어떻게 망했는지, 3년 전 자신을 개취급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꼴인지. 만남 장소는 도연이 정했다. 허름한 커피숍이었다. 서진이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와 있었다. 서진은 첫눈에 알아볼 수 없을 뻔했다. 3년 전만 해도 번듯하던 남자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얼굴은 수척했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서진은 대답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진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없는 거 알아. 3년 전에 내가 못났어. 어머니 말씀만 듣고 너를 내쫓았지. 그때 내가 정신이 없었어. 서진은 차갑게 물었다. 정신이 없었다고? 그래서 나한테 이혼 서류 내미는 건 할 수 있었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는 말 듣자고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도연이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서진이 떠난 후 처음에는 괜찮았다. 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에서 월세가 나왔고 시누이 도희가 받은 3억으로 가족 생활을 유지했다. 문제는 1년 뒤부터 시작됐다. 상가 건물이 있던 동네가 재개발에서 빠지면서 상권이 죽었다. 세입자들이 하나둘 나갔다. 월세 수입이 끊겼다. 설상가상으로 건물 관리비와 세금은 계속 나갔다. 도연은 건물을 팔려고 했지만 시세가 폭락해서 팔아봤자 빚만 남는 상황이었다. 시누이 도희는 더 가관이었다. 3억을 받자마자 남자친구랑 여행 다니고 명품 사고 투자한다며 코인에 손을 댔다. 1년 만에 3억이 바닥났다. 빈털터리가 된 도희는 오빠한테 손을 벌렸다. 오빠, 나 좀 도와줘. 당장 카드값도 못 내. 도연은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도왔다. 그게 악수였다. 건물 담보대출을 받아서 도희 빚을 갚아줬다. 하지만 도희는 반성하지 않았다. 계속 돈을 요구했고 도연은 계속 끌려다녔다. 2년 만에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그것도 모자라 개인 빚까지 생겼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딸이 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빚더미에 앉혔다.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뇌경색이었다. 수술은 받았지만 회복이 더뎠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건강보험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아, 지금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 한 달 병원비만 300만 원이야. 나는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도희는 연락도 안 받아.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대. 서진은 피식 웃음이 났다. 도희 씨? 3억 받아서 다 쓰고 이제 연락도 안 받아? 그때 뭐라고 했더라. 언니도 나가서 새 인생 살아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도연이 얼굴을 감쌌다. 알아, 웃기지.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던 딸인데 정작 어머니 아프니까 도망갔어. 결국 남은 건 나뿐이야. 서진은 도연을 바라봤다. 측은한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그래도 같이 10년을 산 사람이니까. 하지만 동정심이 드는 건 별개의 문제였다. 서진이 물었다.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돈?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서진아, 내가 잘 됐다는 얘기 들었어. 프랜차이즈 사업한다면서? 부탁이야. 어머니 병원비 좀 도와줘. 몇 천만 원만. 아니, 몇 백만 원이라도 괜찮아. 서진은 한참 침묵했다. 커피숍에 흐르는 음악 소리만 들렸다. 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3년 전에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며느리가 무슨 가족이야, 다 남이지. 우리 도연이가 정신 차리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게 며느리야. 그렇게 말했어. 도연이 얼굴을 감쌌다. 알아. 어머니가 잘못하셨어. 서진이 이어서 말했다. 당신도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딱 그 한마디였어. 10년같이 산 아내한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연 씨, 나는 남이야. 어머니 말씀대로 남이 됐어. 남한테 병원비 달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도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서진아, 제발. 서진은 돌아보지 않고 커피숍을 나왔다. 밖에 나오니 하늘이 파랬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복수의 쾌감 같은 건 없었다. 그냥 담담했다. 3년 전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진 것뿐이었다. 차에 올라탄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던 그 얼굴.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고 했다. 서진의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다. 그래도 한때는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 사람들은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발로 찼어. 이제 와서 손 내밀라고? 그건 도리가 아니야. 서진은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다. 도연을 만나고 돌아온 뒤로 며칠이 지났다. 서진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출근해서 회의하고 가맹점 관리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다. 도연의 수척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그 여자.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신경이 쓰이지? 나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고 이혼 서류 내밀고 빈손으로 쫓아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왜 마음이 쓰여야 하지? 하지만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한때는 어머니라고 불렀잖아. 10년 동안 밥상 차려드리고 생신 챙기고 아플 때 약 사다 드렸잖아. 그 세월이 다 가짜였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내가 바보같이 헌신했던 거지. 감사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후회할 필요 없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서진은 오후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 건물 앞에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휠체어에 탄 노인. 그리고 그 옆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는 도연. 서진은 순간 발이 멈췄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건 시어머니 박순자였다. 3년 전에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얼굴은 쪼그라들었고 한쪽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뇌경색 후유증이 심한 것 같았다. 예전에는 명품으로 치장하던 사람이 지금은 낡은 환자복 차림이었다. 서진이 다가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서진을 발견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어머니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분노, 수치심, 아니면 후회? 알 수 없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진아,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어머니가 꼭 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서진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다. 어머니가요? 왜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발음이 어눌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았다. 서진아. 서진은 차갑게 물었다. 왜 그러세요?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서진은 깜짝 놀랐다. 10년 동안 시어머니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 여자는 눈물 같은 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자존심 덩어리에 남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 안 보이는 사람.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미안해. 서진은 귀를 의심했다. 미안하다고? 이 사람이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서진아, 미안해.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다. 3년 전만 해도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지금 휠체어에 앉아서 미안하다고 하고 있었다. 서진이 침착하게 물었다.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한데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다 미안해. 너한테 내가 못되게 굴었어. 10년 동안 고생시키고 쫓아내고. 도연이 옆에서 말했다. 서진아,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나서 많이 후회하셨어. 매일 너 얘기하시더라. 서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왜 그랬나? 그 착한 애를 왜 그렇게 대했나? 계속 그러시면서 울으셨어. 서진은 도연을 바라봤다. 그래서 지금 뭘 원하시는 건데요?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도연이 다급하게 말렸다. 어머니, 일어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도연의 손을 뿌리쳤다. 비틀거리며 일어난 시어머니는 서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쓰러지듯이 주저앉았다. 서진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땅바닥에 손을 짚은 채 말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 늙은 것이 죽기 전에 한 번만.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서진은 당황해서 말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여기가 어딘데 이러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다. 계속 땅바닥에 엎드린 채 울었다. 서진아, 나 용서해줘. 제발. 서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봤다. 3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네가 뭔데 재산을 받아? 그때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서진이 도연에게 말했다. 어머니 일으켜요. 도연이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시어머니는 계속 울고 있었다. 서진은 시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을 바라봤다. 미움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아팠다. 이 여자도 결국 불쌍한 사람이구나. 평생 권위로 살다가 전부 잃고 나서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은 거구나. 서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사무실 근처 카페로 모실게요. 거기서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휠체어를 직접 밀어서 근처 카페로 향했다. 도연이 뒤따라왔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다. 서진은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감쌌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10년 동안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도 제가 했고요. 근데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몰라. 그냥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시집살이 혹독하게 했으니까 너도 그래야 한다고.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그건 대물림이에요. 어머니가 힘들었다고 저한테도 똑같이 하면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울먹였다. 알아. 이제야 알았어.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생각이 나더라. 너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왜 그랬나? 후회돼서 미치겠어. 서진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시어머니가 계속했다. 도희가 한 번도 문병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내가 그렇게 아꼈는데 정작 내가 아프니까 모른 척해. 서진은 마음이 복잡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신우이 도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좋을 때만 붙어 있다가 힘들면 도망가는 타입. 시어머니는 그걸 몰랐던 거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거겠지. 시어머니가 서진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서진아,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용서만 해줘. 죽기 전에 널 보고 싶었어. 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투성이의 늙은 손. 3년 전에는 그 손으로 서류를 내밀며 당장 나가라고 했었다. 지금은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페에 잔잔한 음악만 흘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고 도연은 불안한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서진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젖은 얼굴이었다. 서진이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아직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도연이 말하려 했지만 서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서진이 계속했다. 3년 전 그날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10년을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됐으니까요. 찜질방에서 잘 때, 고시원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 잘 때,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알바 뛸 때, 그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네가 뭔데라고 하던 그 얼굴이요. 시어머니가 더 크게 울었다. 미안해. 서진이 말을 이었다. 근데요, 어머니.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눈치나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남편 뒤에 숨어서 시어머니 비위 맞추면서 내 이름 없이 살았겠죠. 근데 내쫓기고 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뭔가를 했어요. 제 힘으로 돈 벌고, 제 힘으로 집 사고, 제 힘으로 회사 만들었어요.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한테 고맙기도 해요.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서진을 바라봤다. 고맙다고? 서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네. 어머니가 저를 버렸으니까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저는 그냥 김도연 아내, 박순자 며느리였는데 지금의 저는 윤서진이에요. 제 이름을 되찾은 거예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도연도 시어머니도 아무 말이 없었다. 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병원비를 대드리지 않을 거예요. 도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서진아.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잠깐만요. 끝까지 들어요. 서진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병원비를 대드리면 어머니는 또 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급 가정부로, 지금은 ATM으로. 그건 싫어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체념한 표정이었다. 알았어.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서진이 말을 이었다. 대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시어머니와 도연이 동시에 서진을 바라봤다. 서진이 말했다. 제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물류 쪽이요. 도연 씨, 당신 예전에 물류회사 다녔잖아요. 관심 있으면 면접 봐요. 정규직이에요. 월급 받으면 어머니 병원비 낼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이 눈을 크게 떴다. 서진아, 진짜로?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도연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뭔데?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한테 다시는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들 가족 아니에요. 저는 이혼한 사람이고 이제 남이에요. 사적인 감정 없이 그냥 고용주와 직원으로만 대할게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서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이제 어르신이라고 부를게요. 명절에 찾아뵙지도 않을 거고 생신 챙기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남남이에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만 해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도연 씨, 면접 보려면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세요. 제 이름 말하면 될 거예요. 도연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서진아. 진짜 고마워. 서진은 돌아서서 카페를 나왔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서진은 걸으면서 생각했다. 용서한 걸까? 아니, 용서는 아니야. 그냥 내려놓은 거야.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감정을 쓰고 싶지 않아. 미움도, 원망도, 복수심도 다 버릴 거야.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지니까. 그날 저녁 서진은 새로 산 오피스텔에서 와인을 한 잔 따랐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다.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서진은 혼잣말을 했다. 윤서진, 수고했어. 진짜 잘 버텼어. 3년 전 빈손으로 쫓겨나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내 힘으로 일어섰다. 누구 도움 없이
서진은 와인 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건배했다. 새 인생을 위하여. 한 달 뒤 도연은 서진의 회사에 입사했다.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똑같이 평가받았고 실력으로 합격했다. 서진은 도연을 특별 대우하지 않았다. 그냥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도연도 그걸 받아들였다. 월급을 받아 어머니 병원비를 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다. 시누이 도희는 끝내 연락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오히려 도연한테 오빠가 알아서 해라는 문자만 보냈다고 했다. 3억을 받아서 다 쓰고 모른 척하는 딸.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딸의 민낯이었다. 1년 뒤 시어머니 박순자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도연이 서진에게 연락을 해왔다. 어머니 돌아가셨어. 장례식 올 수 있어?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갈게요. 장례식장에 도착한 서진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었다. 서진은 조용히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미움은 없었다. 원망도 없었다. 그냥 담담했다. 도연이 다가와서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서진이 대답했다. 어르신이 편히 가셨으면 좋겠네요.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서진은 혼잣말을 했다. 어르신, 저는 제 인생 잘 살게요. 어르신도 편히 쉬세요. 서진은 돌아서서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앞으로만 걸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오롯이 자기 이름으로 사는 인생을 향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 동안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윤서진. 네가 뭔데 재산을 받아라는 말 한마디에 빈손으로 쫓겨났죠. 남편마저 어머니 편을 들었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알바를 뛰었어요. 누가 봐도 끝난 인생이었죠. 그런데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분식집 하나로 시작해서 3년 만에 프랜차이즈 CEO가 됐어요. 반면 서진을 내쫓았던 시댁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누이 도희는 3억을 1년 만에 탕진했고 남편 도연의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뇌경색으로 쓰러졌고요. 결국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됐죠. 서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복수했을까요? 아니요. 용서도 복수도 아닌 선긋기를 선택했습니다. 병원비는 대신 내주지 않았지만 전 남편에게 일자리를 줬어요. 대신 서로 남남으로 지내기로 했죠.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사람은 바닥을 쳐야 진짜 자기 힘을 알게 됩니다. 서진은 쫓겨나고 나서야 자기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윤서진으로요. 두 번째, 피부치라고 다 가족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친딸 도희는 정작 어머니가 아프니까 도망갔어요. 반면 남이라고 내쫓았던 며느리는 끝까지 예의를 지켰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복수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입니다. 서진은 시어머니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남이 된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한테는 더 큰 벌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잘 되고 자기는 그 사람한테 손 벌려야 하는 상황. 그게 진짜 인과응보 아닐까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 있으신가요? 시댁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 서진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진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 있다. 서진이 선택 잘했다. 시어머니 불쌍하다. 어떤 의견이든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